병리학으로 이해하는 질병분류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질병분류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질병분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병분류를 어렵고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병분류는 질병을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코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해하고 스스로 코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분류란 무엇일까요? 질병분류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질병분류란보다 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렴이라는 진단명이 있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단순히 폐렴만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18.9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표준화된 질병 코드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끝까지 저와 A부터 Z 코드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의 규칙이 보일 거예요. 호흡계통일 때는 대문자 J가 들어가고요. 소화계통일 때는 이제 K, 이런 식으로 앞에 대문자는 이제 각 계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모든 질병에는 각각의 표준화된 질병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지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할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질병분류란 뭐다? 질병을 코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분류한 것을 질병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왜 이러한 질병을 코드로 표현을 하게 될까요? 왜 코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고요.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도 질병 코드로 이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병 통계를 작성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질병 통계 작성에도 활용이 되고요. 국가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의학연구와 의료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질병분류는 단순한 숫자나 코드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분류는 암기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이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인다. 즉, 코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코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병분류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코드를 먼저 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즉, 먼저 암기로 다가가면 안 되고, 먼저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또 어떤 장기에 생겼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병리학을 먼저 이해하면 질병분류 코드는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단순히 질병분류, 코드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과 의학용어를 함께 배우면서 질병분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코드는 무엇이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코드가 선택되었는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병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KCD를 이용하게 돼요. KCD라고 하는 것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식 질병 분류 체계를 KCD라고 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KCD. KCD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식 질병 분류 체계이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ICD인데 이 ICD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게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질병을 기록하거나 질병 코드를 부여할 때 KCD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강의에서도 KCD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KCD 9차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KCD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분류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KCD는 크게 두 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1권, 오른쪽에 있는 것이 3권이 되겠는데요. 질병 분류의 시작은 항상 3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3권에서 질병명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색인이라고 불러요. 3권 색인 책에서 질병명을 찾았다고 바로 이 코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1권에서 최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분류의 규칙이 나오는데 제 3권에서 먼저 찾고 확인은 어디에서 한다? 최종적으로 1권에서 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면 질병 분류를 할 때 항상 첫 번째 찾는 곳은 3권 색인에서 찾고 1권에서 확인한다. 1권이 먼저가 아니라 3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질환을 공부할 때도 이 순서는 항상 동일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KCD에서 질병 분류를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질병 코드만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각 계통별로 질환 하나를 선정해서 4가지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병리학을 이해할 거고 또 의학용어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질병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질병 분류 원칙 마지막으로 이제 KCD에서 직접 코드를 찾고 최종 코드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질병 분류를 처음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을 이해하게 되고 코드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질환별 강의를 통해서 각 계통별로 여러분들이 질병 분류에 적응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실제 의무 기록을 활용해서 실전 질병 분류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무 기록, 즉 차트를 보면서 환자의 진단 내용을 이해하고 주진단을 선정하는 방법과 질병 코드를 결정하는 과정, 단계별로 연습해보고 또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강의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질병 코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먼저 이해하고 스스로 코드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 의무 기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인다. 질병분류연구소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